의정부의 한 시의원이 산곡동 복합문화단지 개발 예정지 일대 땅을 샀다가 보상금을 받으면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는데 다수의 외지인이 비슷한 시기 땅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상금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청과 경기주택공사 직원 19명이 가족 모두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지역 시장 군수 31명 가운데 3기 신도시와 관련된 토지를 보유하거나 거래한 지자체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경기도 내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의정부 시의회 이계옥 의원이 산곡동 복합문화단지 개발 예정지 일대 땅을 샀다가 보상금 의혹을 받으면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취재 결과 이 의원 외에도 다수의 외지인이 비슷한 시기에 땅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린벨트가 풀리기 전이었는데 보상금을 노린 투기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산곡동, 40년 넘게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곳입니다. 현재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원주민들은 모두 이주한 상태, 토지 보상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만 보상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 이 의원은 개발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인 지난 2013년 개발 예정지 일대 땅 5,200여 제곱미터를 8억 원에 샀습니다. 구입 자금 대부분은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선 6년 뒤 이 땅을 개발 사업자에게 16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100% 수익률을 거둔 겁니다. 취재진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개발 정보가 암암리에 전해지던 시기에 외지인들이 개발 예정지 일대 땅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린벨트가 풀리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토지 대장을 들고 있었거든요.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뭘 하겠다 이렇게 발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에 매입하신 분들도 있지. 그렇지. 외지인들은 다 배 이상은 남겼겠죠. 근데 이제 그런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 몰랐으면 거기다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부동산 투기 범죄 엄중 처벌하라! 처벌하라! 의정부는 부동산 투기 논란에서 자유로운가? 진보당 의정부 시의원회가 의정부시의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의정부에 이렇게 수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토지 보상자 400여 명 중엔 외지인들도 있었다며 누가 언제 땅을 사서 보상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관련 토지를 보유한 지자체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경기 지역 시장 군수 31명 가운데 3기 신도시와 관련된 토지를 보유하거나 거래한 지자체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31명 지자체장 가운데 11명이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신고했으며 부동산 외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12억 6,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청과 경기주택공사 직원 19명이 가족 모두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은 경기도청 8명, 경기주택공사 11명 등 가족 동의서 미제출자에게 추가 제출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의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자는 도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1,347명이며 1,160명이 가족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168명은 가족 일부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도청 직원 1명은 본인과 가족 모두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8시 34분쯤 포천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택 40제곱미터와 TV, 냉장고 등을 태우고 1시간 16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내 기업들은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안이 지난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인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웅 경기도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도의원 이원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들이 이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걸로 보이는데 이번 방침의 근간이 된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 제한 조례안, 그 법안의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도는 법 위반 기업보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을 준수하는 기업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지원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 실현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11개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기업에게 도의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지원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처분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예, 기업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들인다. 이런 사실을 참 당연한 사실인데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번 방침 더 많은 기업에 좀 자발적으로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는 바꿔서 말하면 법 준수 기업 우선 지원 조례입니다. 법을 준수한 기업에 대한 도의 우선 지원은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과 공정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 또 공정 가치 실현 앞으로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방침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좋은 효과 기대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 갖고 계십니까? 올 2월에 제정되었고 부칙에 6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했으니까 시행은 9월부터입니다. 조례가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법을 위반한 기업이 없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위반 요소를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기 전에 오폐수 처리 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을 도가 확대합니다. 그러면 위반 요소가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고 행정처분을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가 공정한 경기도와 도민의 향상된 삶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록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기업 활동을 위한 방침인 만큼 지원과 감독 성실히 수행되면서 소기의 성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웅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가 7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는 23일 7개 기관 이전을 위한 입지 선정 통합 공고를 올리고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총 7개 기관입니다. 이전 대상 시군은 의정부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17개 시군입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중 1차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5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최종 이전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각 기관별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 선정심의위원회를 꾸렸으며 위원회는 균형 발전과 업무 연관, 환경 여건,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포천시는 25일 경기도 공공기관 포천시 유치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주택도시공사, 농수산진흥원 등 3개 기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발표문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경기도 균형발전 철학에 부합하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명운동은 포천시청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포천시 SNS 배너링크, QR코드 등의 온라인 방식을 통해 함께 진행합니다. 포천시와 김포시가 지방 세정운영평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1억 원 가까운 상사업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 16개 우수지자체를 선정해 8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평가 결과 수원시와 김포시, 포천시가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돼 1억 1천만 원과 9천만 원, 8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각각 교부됐습니다. 또 부천시 등 7개 시군은 노력상으로 2,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받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초등학교에서 실내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경기도가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동시에 줄여주는 공기 정화 장치 설치에 나섰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던 포천의 한 초등학교. 경기도가 개발한 공기 정화 장치를 교실에 설치한 후로 한결 안심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에서 조금 지금 깨끗한 편이라고 하셔. 근데 거의 저거 설치한 뒤로 파란색 위주로 저희가 숫자를 보고 있어서 그래도 좀 안심하고 실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비행기 소음 탓에 마음대로 창문을 열 수 없었던 수원의 한 초등학교는 각종 실험을 진행하는 특성상 실내 환기가 중요한 과학실에 설치했습니다. 경기도가 개발한 다기능 공기 정화 장치는 미세먼지는 물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도 90% 이상 제거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제격입니다. 또 공부하는데 소음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50데시벨 이하로 설계되었습니다. 소음 문제는 아직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경기도는 도내 초등학교 5곳에 다기능 공기 정화 장치 총 10대를 설치해 성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연구 개발과 오늘의 그 실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학교 교실에 맞도록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도는 성능 검증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공기 정화 장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지난 24일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장영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 의제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회식에 이어 정책토론회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광역특별교통수단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60여 차례 이어질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는 경기도의회 SNS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책 대토론회는 특별히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그 틀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드는 데 한층 앞장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들 스스로가 이런 정책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담고 그리고 사업을 닮아서 그것을 담은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 집행기관에 제안하는 형태, 이것이 자치분권의 하나의 길입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1월 19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외국인 중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57만여 명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10만여 명에 한정해 지급됐던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47만여 명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두 가지 방법이며 카드형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김포와 성남, 시흥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주에 위치한 경기 패션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작품이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 패션쇼인 서울 컬렉션에서 선을 보입니다. 경기 패션 창작 스튜디오 장윤경 디자이너는 25일부터 비대면으로 열리는 서울 패션쇼에 참가해 새롭게 디자인한 남성복과 아동복을 공개합니다. 장 디자이너의 이번 작품은 섬유기업과 봉제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만든 작품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5월 개막하는 대구 국제섬유박람회에 섬유기업 공동관을 운영합니다. 경기도와 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관에는 도내 섬유기업 20곳이 참여해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구 국제섬유박람회는 5월 12일부터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